원장님,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톤도 어두워지고 얼굴이 늙어 보이는데 운동하면 피부에 안 좋나요? 그거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운동을 잘못하면 피부가 폭삭 늙을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잘하면 피부의 노화를 늦추면서 피부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구독 없이 보고 계신데요.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먼저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먼저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쿵쾅쿵쾅 이렇게 심장이 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혈액이 전신을 더 빠르게 돌게 되는데요. 쉬운 말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과 또 피부를 구성하는 피부의 그 세포들 사이에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혈액에서 산소랑 또 좋은 영양분들이 세포로 교환이 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의 세포에서 노폐물들을 또 혈액으로 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 세포 입장에서는 재생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전신의 염증을 조금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우리 피부에서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그 외에 세포 사이에 있는 섬유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낮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게 적어지겠죠.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늦출 수가 있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코티솔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이 코티솔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코티솔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서는 여드름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고 피부 면역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부가 좀 붉어진다든지 이렇게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티솔 레벨이 낮아지니까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성장 호르몬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성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피부가 재생이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체계가 강화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을 단기간 처음에 하게 되면 대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안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건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것들을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노화가 촉진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운동을 꾸준하게 장기간 하게 되면 이 항산화 방어 체계가 강화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적절하게 할 경우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 염증을 낮추고 또 코티졸을 낮추고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항산화 방어 체계가 강화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피부의 노화를 좀 늦출 수 있게 되고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고 또 진피의 두께가 또 두꺼워지고 이런 피부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보통 운동을 유산소랑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진피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데는 근력 운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을 4개월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운동을 시키고 전후에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근력 운동을 한 그룹에서 진피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는 게 두드러지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또 이것도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30분 이상 이 정도 하는 게 좋고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확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좀 꾸준하게 장기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미치는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또 피부가 폭삭 늙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야외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골프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들어와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분해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심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또 피부가 처지고 이런 피부의 노화가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외선이 없는 곳에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햇빛이 최대한 없는 그늘에서 하거나 선크림을 철저히 바르거나 아니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같은 걸 쓴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굉장히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라톤 운동하는 분들 보면 얼굴에 살도 없고 또 굉장히 축축 처져 있고 얼굴이 동년배에 비해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활성산소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피부에 여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2시간, 3시간 과한 운동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운동을 하신 후에 바로 세안이나 샤워나 적절하게 잘 씻어서 땀과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씻지 않으면 그 땀과 피지가 범벅이 되면서 모공을 막고 또 여드름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적절하게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탈수가 생기게 되는데 탈수가 생기면 그것 자체로 또 피부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 적절하게 수분을 조금씩 섭취하시면서 우리 몸이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근육들의 미세한 손상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회복이 잘 되면 또 근육이 커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근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영양을 잘 보충해 주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1g에서 1.4g 정도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할 때 주의할 점 여섯 번째는요. 항산화를 지키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운동을 하면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30분에서 60분 전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과 같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섭취하고 나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중 농도가 꽤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2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피크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이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3000mg 정도,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순수 글루타치온으로 500mg 정도 복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미치는 좋은 효과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했을 때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우선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은 야외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 그 다음에 골프나 등산, 또 야외에서 하는 테니스, 서핑과 같이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들도 굉장히 자외선 노출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스키 많이 타시잖아요. 스키 같은 경우도 눈에 반사돼서 얼굴로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해가 강할 때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은 바로 수영인데요. 수영을 비추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는 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병원에 민감한 피부로 치료하러 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수영을 하는 분들이 보면 빨간 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소독을 하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하거나 소독약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영이 좀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노화되지 않게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으냐? 먼저 해가 졌을 때 근처 공원에서 뭐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햇빛이 안 드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적당히 하는 또 집에서 뭐 요가나 스트레칭 그리고 푸시업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를 보호하면서 또 피부의 노화를 늦추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을 하면 피부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영상으로 그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전신의 건강과 또 피부 건강 챙기시는 닥터 피부광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